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오찬 회동에 관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칼둔 특사 면담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칼둔 칼리파 알 모바락 특사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양국이 그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온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보다 포괄적, 전면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칼둔 특사 간의 고위급 소통 채널의 유용성을 확인하면서 기존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 우리 기재부 부총리와 UAE 경제부 장관 간 경제공동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칼둔 행정청장은 에너지, 전자 등 산업 분야와 관광 분야 등에서 양국 간 기존 협력 단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임종석 비서실장은 양국 간 제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만한 브리핑 아니냐라고 하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브리핑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정승민 SBS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와 간략하게 칼둔 청장 방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리핑 내용 보면 말이죠. 양국 간의 관계 문제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친밀하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나머지 무슨 양국 간에 무슨 불편한 관계가 있겠냐. 그러니까 언론이나 국회에서 제기하는 의혹들 다 문제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 오찬장의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라든지 브리핑에서 나타나는 저는 양국 관계가 저게 긴밀하다. 이렇게 이걸로 국민들이 알아달라 이런 것 같습니다. 칼둔 청장이 어제 와서 말이죠. 누구를 만나는 그림이 동영상이 공개된 건 저 그림이 처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일부 언론들에서 어제 SBS 잠깐 보도했지만 만나는 그림들은 저게 처음이죠. SK 최태원 회장도 만났다고 하지만은 칼둔 그렇죠. 청장 그림만 잡힌 거고 들어가는 정세균 거죠. 국회의장 예. 만날 때도 그렇죠. 칼둔 청장만 보였고 나중에 사진만 공개됐습니다만. 저게 이제 오늘 오찬장인데요. 그 성북동의 가구박물관에서 이제 오찬을 하기 전에 이제 서서 이제 얘기 나누는 모습들인데, 저 오찬에 이제 특별히 배려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할랄식이라고 하죠. 그 무슬림들이 먹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음식도 배려가 됐고, 또 오찬이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훨씬 지나서 3시간 반 동안 면담을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긴 기간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 말이죠.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과 칼둔 청장 만나는 동영상이 공개됐는데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 갔을 때 그 사진 이런 거 진작에 공개를 했다고 한다면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유, 포옹까지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저 모습들, 그다음에 오늘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결과를 보면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시점에서 우리나라하고 아랍에미리트의 관계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뒤돌아보면 어쨌든 그동안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 사이에 뭔가 좀 삐그덕거리는 건 있었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 방문하고 그다음에 저 칼둔 청장 방문해서 마무리 짓고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로 한 건 아니겠습니까? 해결은 됐으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청와대에서도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하고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약간의 삐그덕거림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뭐 밝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의 정치 공방이 아직까지 좀 지어지고 있는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궁금증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거 같습니다. 예. 저는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에 진행되는 특히 정상 간의 그런 외교들 이런 일정들을 보면은 아 양국 관계에 문제가 없구나 이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좀 국민들에게 봐달라는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칼둔 행정청장이 두 나라 사이 관계가 결혼 관계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걸로 봐서는 이제 별 문제가 없다. 혹시 이상이 있었더라도 이제 다 치유는 됐다. 물론 그 과정에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아마 계속 국내에서 당장 말하지 이야기는 될것 못하겠다는 거죠. 같고요. 예, 예. 칼둔 행정청장이 그 아랍 전통 의상을 입고 있을 때 말고 말이죠. 우리나라 도착해서 처음 국회 도착했을 때 양복 입은 모습 보고 또 화제가 많이 됐어요. 지금 나오지만은 키가 상당히 큽니다. 아주 훤칠하고요. 또 외모도 상당히 남성적이어서 이 임종석 실장도 키가 상당히 큰 편인데 더 크죠. 지금 보면은 양복 입은 모습.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칼둔 행정청장이 아랍에미리트 권력 서열
2위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언론에 보도가 아부다비 됐는데 행정청장이 아마도 그 국무총리격이라고 합니다. 왕세제 예. 최측근이라는 건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최측근뿐만 아니라 의전설도 서열 2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이번에 친서를 갖고 왔을 정도로 즉 특사 자격으로 방문할 정도로 그런 신임을 많이 받고 있다고. 예,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했는지 사실 시간이 있으면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저 발언 내용까지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기는 시간상으로 좀 문제가 있어 저게 보이고요. 오찬 끝나고 예. 특이하게 그 이른바 외교관에서 도어 스텝 브리핑이라고 하죠. 끝나고 나서 잠깐 서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저게. 예. 예, 그 칼둔 청장이 허창수 GS 회장, 최태원 SK 회장 그 사이에 언론 보도에 나왔던 사람들 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임종석 비서실장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밖에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과 관련해서 다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제 그 처음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원자력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냐 그 얘기가 보도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왔던 보도가 SK 최태원 회장이 청와대 들어가서 임종석 실장 만나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좀 해결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SK 최태원 회장을 만났고 GS 같은 경우에도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워낙 그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협력 관계 이해 당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해 당사자 중에 두 기업인 SK하고 그 GS의 회장들, 오너들을 어제 입국한 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협력 동반자 관계 그 부분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가의 어떤 중요성을 좀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칼둔 행정청장은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특사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것이고요. 방문하고 있는 것이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죠. 두 나라 사이 관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오늘 오찬회동에서 이야기가 됐다고 하니까 일단 두 나라 사이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한 정치권의 논쟁은 앞으로도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과는 오늘 좀 아쉽습니다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겠습니다. 국민을 속이려 드는 버르장머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언제까지 그렇게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그를 이렇게 무시할 건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임종석 실장의 유해 특사의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실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직접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하 1987을 감상했다고 합니다. 영하 관람하면서 눈시울을 적치는 모습을 연출하면 이 영화가 자신들의 영화인 것처럼 포장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영상 보시고 어떤 분 나오셨는지 다 짐작되셨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이제 한 보름 된 것 같아요. 보름 정도. 그 보름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칼둔 UAE 의장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 간 신뢰가 상실됨으로써 비롯된 엄청난 그 심지어 초창기에는 이 애교 단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또 국익에 심대한 그런 손실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습되는 국면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수습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상당히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발언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정조사 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저는 이 칼둔 의장이 오늘 밤에 이제 UAE로 날아가고 나면은 이제는 문재인 정권의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왜 이 사람이 왔으며 이 사람이 오기 전에 UAE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신이 지난 12월 달 문재인 대통령 중국 순방을 앞둔 그 하급하고 다급한 시점에 유해를 날아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실직고해야죠. 오늘 이제 칼돈 이장 와서 점심 막 하면서 이제 어깨 걸고 이런 모습 연출한 거는 뭐 좋은데 정말 이 문재인 아마추어 정권이 이번 일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주장은 계속 고수하실 건가요? 관철시키실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 제가 어제 이분이 왔는데 그래도 한국 간에 또 관계를 회복하고 좀 전에 이제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양국 이제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이렇게 지금까지 관계보다 어찌 보면 더 객상시키는 그런 이 협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다행스럽고 생각해요. 제가 1980년도 초에 아마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중동 근무를 해본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네. 상당히 신뢰를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심지어 복수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이 중동 아랍권 문화예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8개월 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니까 재작년 2016년도 그때 가을에 박근혜 정권 때 이 바라카 원전 21조의 원전 이 수주한 원전을 완성하고 나면은 향후 60년 동안 무려 54조 원 규모의 사업 운영권을 한국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게 지난 1년 6개월 전입니다. 자, 그런 좋은 관계가 왜 갑자기 이런 국가 간의 신뢰가 상실되고 뭐 주변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또 엄청난 국익의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불안한 관계가 됐냐. 이걸 지금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는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국정조사는 그러면은 청와대가 네.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서 그렇습니다. 결정하시겠다는 이제 얘기입니까? 국민들에게 진실되게 또 이 소상한 견가를 단 정말 국익의 국가 안보 외교적인 측면에서 꼭 밝히지 못할 사안에 대해서는 못 밝히더라도 그래도 그동안 그 많은 언론이 20일 가까이 이 문제를 다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줘야죠. 예. 그 다음에 국정조사 할지 안 할지는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추진할지 여부를 최소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소집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소집한다. 제가 국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예. 그래서 임종석 실장은 어떻게 보면은 진작에 UAE 특사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이렇게 계속 6번의 말 바꾸기로 이렇게 국민적 혼란과 혼돈을 부여하면서까지 급기야 이제 군사 문제까지로 이렇게 하면서 본질은 이제 다 이제 듣고 가는 건데 최소한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봐서는 상당히 뒤늦었지만은 자신들도 국익 또 국가 간 신뢰, 외교 문제 때문에 말 못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참아줬는데 이제는 밝혀줘야죠. 이제. 예. 청와대의 말 바꾸기를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운영위원회는 최소한 소집할 것이다. 예. 그럼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또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국익을 외면한 자충수다. 뭔가 거대한 그 잘못이 있을 것이다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게 자유한국당에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원전 수주 계약 맺으면서 어떤 이명을 합의가 있었고 군사적 자동 지원, 개입 조항 이런 것들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현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물론 청와대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뭐 그런 책임은 또 청와대도 인정을 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자유한국당 자, 정부 이 시절에 문제는 예.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현재 청와대 임종석 실장의 입에서는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아직까지 하나도 안 났습니다. 다만 또 중요한 사실은 민주당 121명의 민주당 의원 입을 통해서도 자세한 이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 내지는 또 해명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입을 빌어서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상당히 국가 외교 안보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정의당 의원 입에서 저렇게 술술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군사 문제로까지 이렇게 이제 공개화되고 표면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 김종대 정의당 의원 입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가 간의 이런 외교 관계에서 특히 그 약 80조 가까운 국가 간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뭐 약속된 그런 많은 조건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조건 하나가 군사 협력 분야예요. 그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통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데 그건 완전히 성공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분명히 밝힙니다마는 이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정권이 중동 외교의 중심인 UAE에서 원전 수주에서 비롯된 국가 간의 많은 조건들, 약속 조건들이 마치 이거의 뒷그릇처럼 해서는 안 될 몰래 뒷거래를 몹쓸 짓을 한 것처럼 뒤다 보다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그걸 뒤쑤시다가 저 UAE 왕정 국가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급히 가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온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래서 뭐 제가 이분들이 가고 나면은 이제 내일 정도는 청와대 임종석 실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실직고해야 된다는 그 진정성을 보고 앞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막 운영위원회에서 정도의 학의를 하고 끝낼 건지 안 그러면 국정조사로 갈 건지 요거는 전적으로 청와대 임종석 실장 입에 달려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이라는 점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객관적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 부분 지켜보시고 나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얼마 전에 유인태 전 의원이 나와서 청와대에서 야당 지도부에게도 이 대략적인 얼개는 설명을 했다. 이 아랍에미리트와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 당의 장제훈 대변인이 아마 그와 관련해서 입장이 나왔는데 제가 현직 원내대표고 그렇죠. 요 앞전 원내대표가 정우택 원내대표인데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또 아울러서 홍준표 당대표도 민주당 측으로부터 유해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도 전해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억측이고 또 새파가는 거짓말이 되어버렸는데 이걸 뭐 워낙 중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아마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 오늘 아마 우리 당의 법률지원단장이 아마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유인태 전 의원은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분이니까 제가 한번 또 예, 확인 작업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혀 설명 들은 적이 없다. 예, 그게 뭐 본인이 고의가 아니라면은 빨리 그거는 방송에서 섣부르게 나갔다 이렇게 바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우리 당에서는 아마 그 입장을 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이 없으니까 아마 오늘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법률지원단에서 아마 고발 조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 어쨌든 잘 수습되는 국면이어서 바람직스럽다. 좋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주장들의 진실은 반드시 밝히겠다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진실이 드러난다면 혹시 자유한국당이 생각해 왔던 것과 조금은 다른 내용으로 밝혀진다면 또 원내대표로서 또 그 당시 그때 가서 어떤 입장을 또 밝히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권은 조금이라도 잘하고 또 잘했던 일이면은 자신들이 엄청난 포장과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아마 벌써 많이 홍보했을 거예요. 근데 제1야당인 저가 야당 원내대표인 저와 또 많은 언론에서 그 많은 기사를 제공하고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도 거기에 6번의 이 말바꾸기 입장만 있었던 거지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입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어제 좀 다행스럽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정치인이면 비록 문재인 정권 이 아마추어 정권들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국내에서도 거들내고 국외 가서도 이 큰 사고를 친 건데 그렇지만 국익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수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 칼둔 의장 와서 국정조사 이야기도 그 사람 바로 와 있는데 국정조사 한다는 이야기도 애교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고 어찌됐든 어제 오늘 양국 관계가 지난번보다 더 훨씬 더 좋아지고 공고해지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UAE 가서 또 많은 협력적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국익을 창출해낸다면은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 두 번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저는 그러면 만일 진실되게 진정 있게 칼둔 의장이 내일 귀국한 이후에도 만일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실지 시청자 여러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1987 영화는 보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볼 생각입니다. 예. 또 의원들 같이 해갖고 좀 볼 생각이 있으세요? 그럼 당연히 예. 봅니다. 예. 1987 영화 관련해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게 나가서 예. 그 박정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했던 게 보수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예, 정확하게 31년 전에 불행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 87년 영화를 대통령께서도 감상을 하시고 눈시를 붉히고 그런 건 좋아요. 그런데 마치 1987년 이 암혹한 그 현실이 그 중심이 자기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그걸 좀 그렇게 많은 언론들 앞에서 꼭 연출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냥 대통령으로서 좋은 영화 잘 감상하고 또 두 번 다시는 저런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더군다나 올해는 개헌을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국회가 이 개헌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31년 만에 국민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국민 주권 시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87년 영화를 너무 자신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럼 앞으로도 시대 상황, 시대 정신에 그런 맞는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올 건데 나올 때마다 그 중심에 본인들 세울 겁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너무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이 감성파리가 너무 심하다. 예,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1987 영화 보시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개헌 얘기하셨는데 조만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서 이제 예. 국회 현안과 관련해서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 지금 일어나시려고 했는데 제가 잠시 말리고 있고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발표와 관련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 역시 앞으로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진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